얼마 전에 친한 친구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뇌졸중이었거든요. 다행히 크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 자식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회사 연차 쓰고 어린 아이들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일주일을 거기서 살다시피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퇴원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병보다 그게 더 아프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됐고 지금은 아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결혼해서 자기 살림 차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이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했죠. 근데 나이 먹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효도는 부모가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거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5가지입니다. 돈, 건강, 관계, 디지털, 그리고 마음.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도 우리 자식들 등에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이니까요.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게 사실 절반 이상은 돈 문제예요.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 이 3가지만 자식 손 안 빌리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럼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부부 기준으로 한 달 최소 생활비가 약 2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의료비가 매년 늘어납니다. 70대가 되면 한 달 의료비가 평균 15만 3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3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본인이 나중에 얼마 받는지 나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기서 250만 원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집 한 채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집을 팔기는 싫고, 근데 현금이 없고, 주택연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달 약 80만 원 정도 나와요. 집에 살면서 매달 돈 받으면서 나쁘지 않죠? 셋째,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습관 그대로 쓰는 분들 많아요. 외식, 카드값, 여행.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월 지출을 한번 꼭 써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한테 돈 빌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러려면 지금, 오늘, 내 노후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돈도, 관계도, 자존감도. 제 주변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당뇨가 심해서 지금 한쪽 발 감각이 없어요. 아들이 매주 2번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살이 쏙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 가정 돌보면서 그 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딱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 근육을 지키세요. 60대부터는 매년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 한 번의 노인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골반 골절 한 번이면 6개월 병원 신세, 그 기간에 자식들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아령 들기라도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저도 예전엔 짜게 먹고 술도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꿨어요. 싱겁게 먹고 단백질을 챙겨 먹고 술은 줄였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이걸 하루에 꼭 한 번은 드세요. 셋째,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국가암검진 다 아시죠? 무료예요. 근데 귀찮다고 바쁘다고 미루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고쳐요. 늦게 발견하면 가족 고생이 배가 됩니다. 올해 아직 안 받으셨으면 지금 예약하세요. 건강은 자식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모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세요. 매일 보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때 가장 많이 찾는 게 자식이거든요.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명절 아닌데도 오라고 하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이 돼요. 물론 부모님이 보고 싶죠. 근데 자식들도 자기 삶이 빡빡해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 말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해요. 첫째,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동네 등산 모임도 좋고, 취미 동호회도 좋고,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나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대화가 통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있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십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많이 생겨요.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24시간 같이 있으니까요. 서로 공간을 주세요. 각자의 취미를,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밥 같이 먹기, 저녁에 산책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자식과는 적당한 거리가 정답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자주 연락하되 자식의 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손주 육아에 의견 너무 많이 내면 갈등 생기죠. 며느리 사위에게 기대치 낮추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가끔 맛있는 거 해줄 때 가장 기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자식에게 감정적인 짐도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자식한테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내 삶 안에서 해결하세요. 네 번째,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이야기입니다. 자식한테 제일 자주 전화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 주변 어르신들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이 앱 어떻게 쓰는 거야? 카카오페이가 왜 안 돼? 유튜브 왜 소리가 안 나와? 이거예요. 사소해 보이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 회의 중에 밥 먹다가 잠자리에서 이런 전화 받으면 쌓이거든요. 그 한 통 한 통이.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스마트폰 기본 기능은 꼭 익히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카카오페이, 배달앱, 유튜브. 이 5가지만 제대로 쓸 줄 알아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배움터 강좌 무료로 해요. 도서관에서도 해요. 한번 등록해 보세요. 둘째, 키오스크 두려워하지 마세요. 맥도날드, 고속버스 터미널, 병원 접수. 이제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처음엔 창피하더라도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식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부탁하는 일이 줄어들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당당해요. 셋째, 보이스피싱만 조심하세요. 디지털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자식 사칭, 검사 사칭, 모르는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돈 보내기 전에 무조건 직접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이것 하나만 지켜도 수천만 원 지킵니다.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핸드폰 배울 때도 낯설었잖아요.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고 자식을 위한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마음 이야기예요. 노후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고 해요. 바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퇴직하고 자식들 다 나가고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오거든요. 저도 퇴직 첫 해에 그걸 느꼈어요. 나는 이제 뭐지?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만드세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올해 책 10권 읽기, 매주 한 번 새로운 동네 걸어보기, 요리 하나 새로 배우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하루의 의미를 줘요. 둘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세요. 자원봉사, 재능기부, 동네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 이게 마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 예방에도 최고예요. 셋째, 지금의 삶을 즐기세요. 자식한테 짐이 안 되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충분히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이에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즐겁게 사시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돈, 건강, 관계, 디지털, 마음. 이 5가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야 돈이 덜 들고 관계가 있어야 마음이 건강하고 디지털을 알아야 혼자 살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죠. 제가 생각하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겁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내 삶 살아.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제일 큰 효도 받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실전 활용법을 준비해 볼게요.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